저는 7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없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이라 의아했지만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첫째 아들 경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경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이제 제법 중년의 모습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경태야. 갑자기 웬일이니? 아침부터.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경태가 찾아올 때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보렴. 경태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경태야, 내가 매번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경태야.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구나. 경태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라도요. 제발 어머니. 애원하는 듯한 경태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경태야, 그 돈은 내 병원비야. 미안하다. 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굴었네요. 경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태야, 밥은 먹고 가렴. 국 끓여놨어.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경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노후도 걱정해야 할 나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갑자기 쓸쓸해 보이더군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게 실망했겠지요. 하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 역시 제 부모님께 받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지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위해 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겠지요. 다만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자식들의 욕심이 커진 건지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태는 제 아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하늘에 뜬 달을 보며 경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저의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경태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파 집 안 청소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구름 낀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딸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경희. 반가운 마음에 허리 통증도 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경희야. 오랜만이구나. 웬일이니? 경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제법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지요. 엄마,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역시 우리 딸입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의뢰 있는 일이지. 거실로 들어와 앉은 경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의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경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해외 이주 붐이 일고 있어요. 특히 캐나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더라.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경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저도 가족과 함께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경희야, 너의 인생이니 너가 결정해야지. 나는 괜찮아. 정말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여기 이웃들도 있고 복지관도 다니고 있잖니. 너희들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를 두고 그렇게 멀리 갈 수 있겠어요? 경희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니. 화상 통화도 있고 자주 연락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자니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요. 영순아, 너는 꼭 너의 삶을 살아라. 엄마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희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경희야,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너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경희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남편과 더 상의해봐야 해요. 그래, 천천히 잘 생각해 보렴. 경희는 그날 저녁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장롱 위에 있는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꺼내 펼치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 경태와 경희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그 시절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자라 독립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경희마저 멀리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어린 경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멀리 가도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 자식들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어. 그들의 날개를 꺾지 않으려면 나도 변해야 할 때인가 봐. 앨범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김명순.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요.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늙은 제 몸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명절 음식을 먹고 좋아할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지요. 아줌마, 여기 동태 얼마예요? 2마리에 10,000원이에요. 흥정하는 사람들 소리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살림이 빠듯해 명절 장을 보러 왔다가 값을 깎지 못해 울상짓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할 때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경이구나. 웬일이니? 엄마, 추석 전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경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들어와 앉아. 경이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제가 전 부치는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집에 가서 준비할 게 많을 텐데. 하지만 경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릴 적 똑같이 앞치마 두르고 제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에는 오빠네도 오나요? 글쎄다. 아직 연락이 없어. 경태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번 돈 때문에 다툰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도 바쁜가 봐요. 경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자식들 사이에서 화목을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너희들도 다 어른이니 각자의 삶이 있지. 전을 붙이면서 경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일, 남편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엄마, 혹시 캐나다 이야기 기억하세요? 갑자기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무슨 일 있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남편이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피는 경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혼자 남겨질 것 같아 두려웠지요. 그래, 그거 참 좋은 기회구나. 엄마, 저희가 가면 어떡하죠?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하고 경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딸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실컷 안아둬야지.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녁이 되어 경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일찍 올게요. 제사 지내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음식 준비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국민학교 들어갔던 게 어제 같은데 내 자식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렇게 추석 전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석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마저 손보고 제사 준비를 했지요.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희가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면서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차례 지내요.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경태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번 일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오너라. 경태 부부가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경희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넸지요. 오빠, 언니, 오랜만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너희도. 경태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식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들 앉아서 밥 먹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경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끼리 어떻게 다 먹나요? 명절이니까 풍성하게 차린 거지. 맛있게들 먹어라.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태가 술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사 지낼 때 쓴 술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래, 마시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경태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태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 연휴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경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보내려고. 그러시겠죠. 근데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추석 때 다들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경태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해외로 떠났어요. 휴가도 껴서 길게 다녀온대요. 아,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 거지. 제 대답에 경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경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경태야, 해외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제일이지. 제가 타이르듯 말했지만 경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쉬고 싶다고요. 매년 명절만 되면 이렇게 보내는 거 힘들어요. 그래, 알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절?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명절이 싫어요. 매번 이렇게 모이고 음식 준비하고 다들 해외 가서 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빠, 경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경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너는 시집 잘 가서 편하게 살잖아. 매년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에게 실례야. 경희가 경태의 팔을 잡았지만 경태는 뿌리쳤습니다. 아니, 더 할 말 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무슨 조상 덕이 있나요? 경태야,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다 이런 명절에 해외여행 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에 모여서 힘들게 보내고 있잖아요. 경태의 말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조상 덕이 어떻고 저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는 게.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누가 지금 조상 기리자고 해요? 다들 편하게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 친구들도 지금 다 해외여행 갔어요.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명절날 이렇게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건 아니지. 제 말에 경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더러 행패 부린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빠, 진정해. 엄마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경희가 다시 한번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는 좀 가만 있어. 껴들지 마.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경태야.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기나 하니? 알고 말고요. 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조상덕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경태야,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술도 많이 마셨으니 이만 집에 가서 쉬어라. 저보고 가라고요? 좋아요, 가죠. 어차피 가려고 했어요. 이런 집에 왜 왔나 모르겠네요. 경태가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일어나 경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경태 부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조심히 가세요. 대리 불러드릴까요? 경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됐어. 내가 불러서 갈 거야. 경태의 퉁명스러운 대답과 함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경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경태가 술이 과해서 그래.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술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예요. 경희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술이 과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태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불만이 술 기운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엄마,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다, 경희야. 지금은 그냥 두자. 경태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겠지. 경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질러진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되도록 명절에 엄마랑 함께 보낼게요. 경희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희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인생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너의 휴가를 포기하지 말 거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 있자니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추석날 아침의 맑은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경희야, 우리 잠깐 산책 갈까? 네, 엄마, 좋아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빠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구나.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우리 발밑으로 날아들었지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명절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경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경희야, 너는 어떠니? 너 친구들도 다들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 응,
요즘은 다들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경희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외국 가고 싶겠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내년에는 다 같이 여행 가볼까요?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로라도. 경희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하지만 경태가 갈지 모르겠다. 제가 오빠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오빠도 마음을 풀 거예요. 경희의 낙관적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경태의 오늘 모습을 떠올리니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갈까요?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경희가 과일과 음료수를 사더군요. 엄마, 이것 좀 더 드세요. 경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건강하셔야 해요. 경희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경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과해서 실수했습니다. 짧은 사과 문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경희야, 경태한테 문자 왔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오빠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경희가 경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일과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경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대로 흩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내년에는 정말로 다 함께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경태의 말처럼 조상 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잠이 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게 도와줘.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추석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더니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두렵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8도가 넘더군요. 이런 감기에 걸렸나 보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감기는 큰 적입니다. 약을 먹고 하루 이틀 누워 있었지만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경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태야,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내일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경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 와준다니 든든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경태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경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지요. 점점 불안해지고 있을 때 옆집 이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명순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데리러 온다더니 안 와서요. 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서로 도와야지. 아이고, 그러기엔 죄송해서. 뭐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나요? 어서 나가요.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경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는 잘 다녀왔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알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저녁이 되자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기일 뿐이야. 제가 내일 꼭 찾아뵐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고맙다, 경희야.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경희와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걱정해주니 감사한 일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감기 기운이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끓여 먹은 미역국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식들이 아플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제가 혼자 아픔을 견뎌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생의 한 과정이지.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경희가 온다고 했지. 딸 얼굴 보면 더 기운 날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마치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이더군요. 문득 경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바쁘다고 고생이 많겠구나. 서운한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나 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란 게 이런 거겠지요. 기쁨과 슬픔, 서운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채 흘러가는. 오늘도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올해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아파트 옥상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몇 평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첫날 옥상에 올라가 내게 배정된 작은 텃밭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메마른 흙이지만 곧 푸른 생명이 자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옆 텃밭 가꾸는 박민규입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순이라고 해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토마토나 상추부터 심어보는 게 어때요? 박 씨의 친절한 조언에 용기를 얻어 첫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며 어릴 적 시골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텃밭을 가꾸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는 걸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캐나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경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캐나다로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비록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듣게 되니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언제 가기로 한 거니? 다음 달 3일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네요. 그렇구나.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결정돼서. 경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 경희야. 너 인생이니 너가 결정하는 거지. 엄마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떠나기 전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준비 잘하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가 떠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텃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지요. 할머니, 요즘 텃밭에 더 열심히시네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딸아이가 곧 외국으로 떠나거든요. 그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서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요. 박 씨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지요. 경희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도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 잘 지낼 거야. 눈물을 참으며 경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안아볼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경희가 떠난 후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외로움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래서 더욱 텃밭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가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토마토에 거름을 좀 주세요. 열매가 더 실하게 열릴 거예요. 박 씨의 조언대로 정성껏 거름을 주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작은 토마토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희도 저 토마토처럼 잘 자라겠지. 혼잣말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김명순. 너무 슬퍼하지 말자. 경희는 분명 잘 될 거야. 날이 갈수록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쑥쑥 자라났지요. 어느 날 첫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따서 경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직접 기른 토마토야. 맛있게 생겼지? 곧바로 경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엄마, 정말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저도 먹고 싶어요.
경희의 답장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텃밭은 더욱 생기 넘쳤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토마토처럼 조금씩 익어가고 있구나. 텃밭을 가꾸며 보낸 시간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지요. 이제는 경희가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텃밭으로 올라와 식물들을 돌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우리 경희도 저 멀리서 잘 자라고 있겠지. 언젠가 더 크고 단단해져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올라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물을 가꾸며 느낀 생명의 신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위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 이 작은 텃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텃밭처럼 저의 삶도 꾸준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희가 돌아왔을 때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봄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텃밭에 올라가 물을 주고 내려오는데 현관 앞에 경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태야, 웬일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경태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자 경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또 돈 때문에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 경태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500만 원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태야, 나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꼭 갚을게요. 경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태야, 너가 그런 말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절박해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넌 매번 절박하지. 근데 엄마 사정은 생각해 본 적 있니?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경태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조상덕 보고 사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경태야, 그 소리 그만해. 제 목소리에 경태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너가 무슨 조상 덕을 바라니? 너는 자식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 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니? 제 말에 경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힘든 건 너뿐만이 아니야. 다들 힘들게 살아. 근데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효도한다더라. 그건 그 사람들은 조상 덕을 또 그 소리니? 자식된 도리도 안 하면서 조상 덕을 원해? 경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무슨.
넌 지금까지 나한테 받기만 했지 준 게 뭐가 있니? 순간 경태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너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나도 힘들어. 나이 들어 병원비도 걱정되는데 너가 자꾸 돈을 달라니 어떡하니? 그럼 어머니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 앉으라고요? 경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태야,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이제 너도 나이가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더 이상 어머니한테 바라지 마. 네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경태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된다. 경태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경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왜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 세월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이제는 너가 나를 이해할 때야. 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떡해요? 네 힘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가거라. 경태야.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마라. 제 말에 경태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네 말대로 난 너에게 아무 덕도 못 끼쳤나 보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렴. 어머니, 제발... 가라. 경태야. 제발 가거라. 경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내자.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경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텃밭에서 가꾸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태도 저 토마토처럼 언젠가는 제 힘으로 단단히 익어가겠지. 비록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경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태가 진정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태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러다 문득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근처 공원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어머, 명순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와요. 자리에 앉자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저 아들과 다퉜어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요? 저는 훌쩍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왔더라고요. 이번엔 500만 원이나. 주변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아이고, 그 정도면 큰 돈인데. 맞아요. 제가 어디서 그만한 돈을 구하겠어요.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는데. 말을 이어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조상덕 못 봤다고.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상 덕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맞아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명순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예전에 그랬어요. 돈 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대서 한 번 크게 다퉜죠. 그 뒤로 정신 차리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과 절연했다가 몇 년 만에 화해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명순 씨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봐요. 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지대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제 다 컸으면 제 힘으로 살아야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큰 돈이 있다고 자꾸 달라고 하는지. 그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끔은 우리 경태가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순 씨,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사람인데. 맞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김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지요. 해가 저물어갈 때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최선이었어. 경태도 이제 제 길을 찾아갈 거야.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마음도 저 채소들처럼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걸까? 텃밭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어제 만났던 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명순 씨,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언제든 힘들면 우리한테 와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네, 고마워요. 이 할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김명순.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무 오래 주저하고 고민했어.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넓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태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언젠가 경태도 제 길을 찾아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도 더 단단해지자.
경태가 돌아올 때 더 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과의 갈등, 딸의 먼 곳으로의 이주,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텃밭을 가꾸며 느낀 생명의 신비, 이웃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그리고 제 안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힘.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을 힘차게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활기차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려 합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물론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겠지만 그 사랑의 중심에 제 자신을 두려고 해요. 그래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